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여러분, 이제 6단원인데요.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영토, 영의 영공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영토영의 영공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의 영역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영역이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의미합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인된 권리이죠. 그 한 국가가 권리가 미치는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범위를, 공간 범위를 영역이라 합니다. 토자가 흑토자죠. 그래서 여기 안에 영토가 되어 있고요. 해는 바다이죠. 그래서 바다, 영해. 그 다음에 영공입니다. 이 영토와 영해를 합친 요 영역 있죠? 요 범위에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시면 요 위에까지 하늘이 영공입니다. 이렇게 영역을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영토는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 영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나라별로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뻗은 형이 있고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길은 것보다는 이렇게 중심을 통해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훨씬 나라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영토의 규모가 큰 국가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나와 있네요. 그 각종 지하자원이 영토가 큰 나라들은 분포할 가능성이 높고요. 식생과 농작물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국가의 독립을 전쟁 중에도 보존할 수 있다는 독립보전의 이점이 있고요. 영토가 넓고 부전자원이 풍부하여 국민의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이타심이 낮아지는 등 심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점은 너무 넓기 때문에 통치 영역이 넓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언어나 민족, 종교 등이 다양하여 내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가 크니까 군대 배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영토가 크고 주변 국가하고 인접 국가가 많으니까 마찰이 생기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영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해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해의 범위는 해안선을 따라서 12해리가 됩니다. 해리라는 개념은 바다에서 이야기 쓰는 거리의 단위인데요. 이 해리가 1852m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와 영해의 아까 수식적 분포로 위로 올라가신 그 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공입니다. 항공교통의 발달과 국방상 이유로 영공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해보시면 우주는 누구 걸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주 개발이 더욱 진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주조약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든지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점거가 불가능하고요. 군사기지의 설치나 방위시설의 건설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남북한 면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약 22.3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영국,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남한만은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포르투갈이나 헝가리가 비슷하네요. 영토의 형태에 따라서 남북으로 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옆으로 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긴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나누어지고 기후도 조금씩 다르면서 생활 모습도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도 백김치를 만들어 먹는 곳이 있고 또 맵고 짜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옥 구조도 이제 일자형 가옥인 것은 남부지방이고 폐쇄적으로 추우니까
가옥 구조가 되어 있는 건 북부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해와 영공을 보시면 영해는 국제 해양법상 기선에서 12해리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그 해안선에서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고요. 남해와 황해, 여기는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이 있죠. 이 섬들을 이렇게 연결한 직선기선을 적용하는데요.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되겠습니다. 대한해협하고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가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만 영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의 그 위가 상공이 되겠습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울릉도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바깥선. 한 걸음 더인데요. 간척 사업을 이제 개벌을 할 경우에 영해가 넓어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네요. 간척 사업과 상관없이 영해의 범위는 변함이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한중일 어업 협약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해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200캐리 안을 말하는데요. 모든 자원에 대해서 연안국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수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르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 중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탐구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 200캐리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고요. 해양의 과학조사, 그리고 해양 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선박이나 항공의 통행, 그 다음에 바다 밑에 석유, 천연가스 수송용 관, 통신용 케이블은 설치를 허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이제 중간수역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이렇게 녹색 이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 나와 있네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으로 영토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데 반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원에 대해서만 배타적 권리가 인정이 되고 아까 보셨듯이 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송용 관, 그 다음에 통신용 케이블 이런 것들은 외국 선박의 이동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당연히 자원 때문이겠죠. 그래서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대륙붕의 해저자원에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중일 3국이 모두 배타적 경제수역을 200캐리로 고집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일본 사이의 해역, 중국과의 해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0캐리가 넘는 곳이 극히 일부여서 사실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한다면 국가 간의 심한 영역, 영토에 관련된 수역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상 우리나라의 영토 중에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